3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의 응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상생활 속의 심리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과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의 단계 등을 보면서 오늘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을 먼저 보면 지각 과정, 즉 소비자는 수많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고 그 가운데 어떤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인 자극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지각 과정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각 과정에는 평가 과정, 즉 정보 처리 과정이 수반됩니다. 두 번째, 정보 처리 과정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노출인데요.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소비자 개인이 자극에 대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감각기관이 활성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적 노출은 소비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부 자극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자제품 구입하기 위해 전자제품 판매장에 찾아간 것을 말합니다. 우연적 노출은 자신의 자극에 우연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많은 방송 매체나 광고물, 판매원의 외침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그리고 재핑 효과인데요. 소비자가 불필요한 노출을 회피하는 현상으로 이는 광고 효과를 무의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TV 시청 중 광고가 나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채널로 돌리는 행위가 여기에 속하지요. 그리고 광고 무의 결과를 막기 위해 광고 제작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머 광고라든가 시리즈 광고 등, 그리고 광고에 대한 노출을 즐길 수 있도록 광고를 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광고가 의미 있는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 강도의 식욕 수준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식욕 수준이란 노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자극적 에너지의 강도인데요. 절대적 식욕, 즉 감각기관이 자극을 감지할 수 있기 위한 자극 에너지의 최소한의 강도인데요. 소비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 식욕인데 두 개의 자극이 지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이 식욕을 이용하여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용기의 용량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를 시도할 때 소비자가 가격 인하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즉 차이 식욕의 이상이죠. 그 가격 인하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 인상을 시도할 때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 용량을 소비자가 감지할 수 없는 양만큼, 즉 차이 식욕 이하라고 하죠.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인데요. 주의는 특정 자극에 대한 정보 처리 능력의 집중입니다. 주의는 선택적 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제품군에 대한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이 관여도가 있는데요.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은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표적 소비자와 유사 모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즉 실소비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브랜드의 특징을 드라마화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공포심을 유발하는 광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태도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불일치하는 정보에 노출되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각적 방어는 정보에 강제로 노출되면 그 정보를 왜곡하여 자신의 기존 신념과 태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적 방어가 일어나기 쉬운 경우는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더 강한 신념과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경험의 일관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불안감이나 걱정이 클수록, 구매 후 부조화가 클수록 지각적 방어가 일어나기 쉬운 것이죠. 적응을 또 보면 소비자가 동일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자극을 주목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즉, 밤마다 들리던 소음에는 어느 순간 익숙해져 소음은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 광고에서 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극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개인의 주의 범위 그리고 감정적 상태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의 자극에 오랫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함에 광고를 짧게 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환경에서 긍정적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 정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두드러진 이 자극은 크기 요인이 있는데요. 광고물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동일한 크기일 경우 큰 페이지에 실린 것보다 작은 페이지에 실린 것이 더 많은 주의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킬러 요인이 있는데요. 흑백 광고보다 컬러 광고가 더 높은 주의를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대조 효과는 다른 광고물들이 대부분 컬러일 경우 흑백 광고가 더 높은 주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극 강도인데요. 자극의 강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광고가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큰 소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자극이 있는데요. 특이한 자극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 또 유머 소구, 그리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키는 광고, 즉 미완결 광고가 속하죠. 이러한 것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유발하는 자극인데요. 쾌락적 요구를 소구하는 광고, 즉 성적 소구 광고가 높은 해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위치인데요. 상단 광고는 여러 개의 광고물이 구성된 경우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자극인데요. 휴대폰 도착음이나 전화벨, 사이렌, 초인종 등 학습된 소리를 광고에 삽입함으로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격리 효과를 이용하는데 광고 메시지를 전체 광고면에서 중앙 또는 한쪽 모서리에 고립시킴으로써 주의를 끄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3단계 지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두뇌로 유입된 자극을 개인의 주관적 기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소비자가 외부 자극의 요소를 조직화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하나의 전체적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각 과정을 보겠는데요. 지각의 조직화는 완결성, 즉 자극물이 불완전할 때 잘못된 요소를 고치거나 빈 것을 채우려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집단화인데요. 여러 요소를 분리된 단위가 아닌 청크로서 지각하는 것입니다. 즉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등입니다. 그리고 전경과 배경인데요. 지각을 두 전경과 배경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적 해석을 보면 노출된 자극에 선택적 주의를 하게 되면 이를 자극을 조직화하고 이후 자극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각적 해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동기 등에 따라 독특하게 내려집니다. 지각적 해석의 두 가지는 지각적 범주화, 즉 노출된 자극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스키마와 연결지어 자신의 방식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외제 승용차 광고를 보면서 성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지각하는 것은 소비자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대한 스키마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지각적 추론은 어떤 요소에서 다른 요소를 추리하는 것인데요. 모 국가의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좋거나 나쁘다고 쉽게 추론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지각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이 먼저 있는데요. 소비자의 동기 수준, 즉 노출된 자극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더 깊게 지각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 즉 자극을 지각하는 시점에 기대한 것에 따라 달리 지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상표의 음식을 더 맛있다고 지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의 지식 수준을 보면 노출된 자극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 자극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광고의 배경음악이나 모델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 광고를 더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자신감이 있으면 환경의 복잡성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더 상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극적 요인을 보면 감각적 요소, 즉 컬러나 냄새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 상표는 짙은 갈색이나 옅은 갈색이냐에 따라 다르게 지각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인데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 또 부정 표현보다는 긍정적 표현, 수동 표현보다는 능동적 표현이 더 쉽게 지각됩니다. 그리고 순서 효과인데요. 최신 효과이냐 초두 효과이냐 이런 효과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무엇을 더 지각하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광고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락 효과도 자극적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기억을 보겠는데요.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습득된 제품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기억 증대를 위한 광고 전략에는 시각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부호화 이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즉 언어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함께 제시할 경우 더 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단어를 제시하면 추상적 단어보다 구체적 단어가 더 잘 저장되고 인출됩니다. 그리고 부호화 이용 방법이 있는데요. 부호화란 개인이 인출을 위하여 정보를 구조화하는 방법인데요. 즉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기억술, 연상, 이미지 등으로 부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 증대 기법의 이용인데요. 리듬을 사용하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알마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력이 나쁜 눈을 모아겐 이런 방식들을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광고가 있는데요. 노출 횟수가 증가할수록 학습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복 횟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효과는 감소합니다. 이것이 피로 효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과 광고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특한 광고 메시지는 기억 잠재력이 높고 광고물이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기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양은 단기 기억의 용량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기 기억에 전송되는 정보의 양은 정보 처리 가능 시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가 입력된 후 즉시 되뇌기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